백상을 듣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보균 전 행안부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활약하며 자치분권, 디지털 행정,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 국가 정책의 핵심을 책임져 왔습니다. 특히 행정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온 실천형 정책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퇴임 이후에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서 시민 중심의 공공개혁과 행정혁신을 이어왔고, 현재는 기본사회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백상을 듣다에서는 공직자로서 또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로서 늘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온 신보균 전 차관님과 함께 행정의 본질과 미래에 깊이 있는 통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상을 듣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관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보균입니다. 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자치부와 행정안전부의 초대 차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UN 기구로 진출해서 UN 거버넌스 센터의 원장직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또 시민과의 소통 등에 대해서 직접 설계하고, 또 지방의 그런 민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개도국의 그러한 정책 능력과 행정 역량을 높이는데 저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석좌 교수도 역임했고, 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처음으로 2003년도 설립되었을 때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시민 중심의 공공개혁과 행정혁신, 그리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등의 시설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산시가 어떻게 하면 도약할 수 있고 익산 시민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익산시의 도약을 위해서, 익산시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네, 정말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또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 민주당 정권에서 국정 핵심을 아무래도 경험을 하셨는데, 이 차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정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특히 이분 이제 흑수저 출신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행정이나 정책, 또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또 공무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몸으로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통을 강조하셨고, 네. 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분권형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헌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 헌법 개정안까지 제출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느꼈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대통령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과 또 공무원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편리와 또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의 국정 철학을 터득하고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관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 아무래도 익산시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 기본사회 익산본부를 출범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떤 비전이 담긴 조직일까요? 예,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금년 이제 2월에 제가 도시공단을 퇴임하면서 바로 출범을 시킨 조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지난 2019년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의 그런 거기에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네. 기본소득위원회를 2019년 초기에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참여를 했고, 그 속에서도 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저는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금년에 기본사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익산본부 출범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사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특히 소득, 주거, 문화, 교통 각 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익산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서 익산시가 기본사회를 실현한 가장 모델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도록 제가 앞장서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시겠다, 어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도 같고요. 또 익산이 기본사회 철학을 적용한 첫 번째 도시 모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예. 아까 잠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에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스스로 앞장서야겠다라는 책임감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모든 직원들이 한 100여 명 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기의 분야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또 이용객은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직접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살펴보고 들어보고 네. 그러면서 고칠 건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책임감과 그런 솔선수범의 자세로 이동 이사장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네. 다른 직원들은 없이 저 혼자 스스로 직원들과 대화하고 또 이용객들과 현장에서 만나고 또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3년에 7월에 출범해서 2023년 말과 2024년 6월 말을 한 6개월 정도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의 만족도, 또 이용객의 그 증가 비율, 그리고 경영 수지 비율,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봤는데 만족도나 이용객의 증가율이 한 20% 이상 넘었고요. 수지 비율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한 7%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공단의 임직원들이 노력을 해줬고, 저도 이동이사장실 등의 그런 책임감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용객의 그런 그 만족도와 안전, 그리고
경영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도 획득을 받으셨고요. 또 공정 채용 우수기관까지 선정이 되셨다. 이런 괄목한 성과들을 만드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익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요. 이 익산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ABC 전략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A 전략은 그 AI 스마트 시티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사업에 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그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할 때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그 익산시의 행정 시스템, 정책 시스템도 AI를 도입해서 그리고 이 익산시의 경영 시스템을 AI를 도입해서 모든 분야의 AI로 해서 경영의 효율성, 정책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네. 익산시가 선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AI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시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도 시민들에게도 AI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네. AI 이 학습기와 또 AI를 이용한 기술 활용 또 기술 적용 이런 그 분야에 많은 그 지원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기업이 그리고 공공 분야가 다 함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해나간다면 네. 익산시가 더 선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AI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간에 익산시에서 홀로그램 사업이랄지 또 디지털 시민 행정 시스템이랄지 스마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B로서 대표되는 바이오 식품 산업 전략인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익산은 의학, 약학, 한의학, 수의과학 그리고 농업 등의 그런 바이오에 관련된 학문 기반 또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익산을 바이오밸리로 더 도약시키고 특히 대한민국의 유일한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품 클러스터를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특히 바이오와 식품 산업이 더 융합된다고 하면 이 바이오 식품 산업이 더 크게 도약 발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익산시가 그런 선진적인 바이오 식품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익산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산의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바이오 식품을 통해서 건강 기능 식품이랄지 건강 기능 의약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특히 의료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서 그 의료 관광객들이 치료도 하고 또는 의약품이나 식품도 사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 문화 관광 자원도 둘러보고 그래서 익산시가 의료 관광의 허브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로 대표되는 문화 관광 활성화 전략은 이미 익산은 세계 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익산은 고조선 때 준왕이 오셔서 여기에 수도를 정했고 그리고 마한을 건설해서 마한의 중심지였고 또 여기에 백제 무왕이 왕도로서 익산을 건설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기초한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잠재된 역사 문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리고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즐기고 또 돈도 쓸 수 있고 또 우리 이 익산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행복한 그런 익산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또 강화시켜야겠다 생각하고 특히 네. 익산시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지금 현재는 육로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바로 옆에 인근에 새만금이 있는데 새만금 신항이 2027년에 이제 개항을 하고 또 새만금 공항이 예정대로 하면 29년에 개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서 익산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익산시의 문화 관광은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많은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AI, 의학, 뭐 유산, 관광까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ABC 전략 외에 익산에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익산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는 전주 완주와 연접해 있고 네. 또 오른쪽으로는 이 새만금권과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익산은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활용해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중심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그런 중심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주권과 새만금권에 눌려서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더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면 네. 이 두 개의 축이 하나의 날개처럼 작용을 해서 익산시가 이 날개를 통해서 더 크게 도약 발전하면서 이 두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동반 성장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해서는 단지 익산시에 그치지 않고 인근의 그런 경제권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특히 새만금에서 열리는 신항만과 공항과 같은 그런 접근적인 물류 접근성을 활용을 해서 이 식품 클러스터와 연결시킨다고 하면 식품 클러스터가 단지 내륙의 식품 클러스터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의 전진 기지로서 네.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우리 이 익산시가 그런 인근의 경제권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구축하고 또한 식품 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민간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익산시의 그런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같은 그런 인센티브 특례를 도입을 해서 익산시가 글로벌 전진 기조로서 해외와 교역도 하지만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축해 나가고 또 새만금과 익산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고 또 전주와 완주 같이 함께해서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과도 협력해서 익산시의 경제적 영토를 단지 익산에 국한하지 않고 더 큰 영토로 경제적 영토를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북권의 광역 인프라를 좀 구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 유출을 방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유출을 방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T 전략입니다. 네. 인재 유치입니다. 청년들이 도약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능한 유능한 청년들이 여기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또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숙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늘 발전하게 돼 있고 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새로운 도입을 위해서 그런 기술 훈련과 또 기술 지원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인재 유치, 기술 도입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기술의 활용과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포용적인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또 일반인들이 함께 그걸 이해하고 협조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그러한 뜻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랄지 디지털 기술 그리고 해외 연수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차관님과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민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누구보다도 익산을 사랑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익산역에 오셔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6가지 6대 공약으로 제시되는데 그 6가지는 첫 번째 식품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겠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익산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과 역세권 복합 개발을 지원하겠다. 또 세계유산 백제 왕궁 역사 문화벨트를 조성 지원하겠다. 또 부여 익산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도록 추진하겠다.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을 분명히 이번 정부가 실현하실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실현됨과 동시에 우리 익산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익산이 단순한 익산의 이 행정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주권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권 등과 연계해서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형의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잠재를 우리 익산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그런 시군과 협력 역할을 또 분담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충청권과도 역할을 서로 협력하고 분담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 영토를 키워야 하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 익산은 시민들의 생애 주기별 통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 산업 기반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건설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익산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원 또는 문화시설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도 함께 갖추고 문화예술인들과도 협력하고 특히 농민들도 익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그런 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농민과 함께하는 그런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우리 익산이 살기 좋은 익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외부의 국가의 그런 재정을 끌어들이고 민간의 투자를 확보를 해서 또는 외국의 투자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경제 자유국으로 지정되거나 한다고 하면 그러한 여건들이 더 쉽게 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익산의 다음 10년 또 미래 10년을 위해서 이런 준비된 리더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신복윤도 그러한 미래의 10년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익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저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복윤 차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차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삭을 듣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